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정적 투사라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자,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는 큰 일도 많고 작은 일도 많은데요. 그 큰 거는 큰 만큼 아프고 작은 거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그 무게에 정확하게 덜 아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뭐 그게 또 굉장히 큰 문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네.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위장이 머리보다 똑똑하대요. 위장은 자기가 배고픈 걸 아는데 머리는 자기가 안 똑똑한 걸 모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안 똑똑해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조력자들을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똑똑한 걸 내세우지 않고 똑똑한 참모들을 많이 둔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복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한다는 거죠. 그게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예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학벌이 별로 안 좋은데 참모들은 다 옥스퍼드, 하버드, 케임브리지 출신들이래요. 그러니까 정책이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룰라 대통령이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룰라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다 하겠다 그랬으면은 힘들었죠. 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못 꼬도 그렇죠. 잘난 사람들 막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현명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지 않고 똑똑한 참모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게 역사상의 현명한 왕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내가 꼭 잘나야 똑똑할 필요가.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데 뭐 어쩌겠어요. 그럴 때는 좋은 사람들의 머리를 비는 것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뭐 사소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 사례들은 다 거의 다 사실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소하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칼에 찔린 거하고 가시에 박힌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의 칼에 찔린 거하고 내가 가시 박힌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제가 거룩하게 말씀드린다면 남이 칼에 찔린 더 남의 칼보다? 남의 칼에 찔린 것보다 내 손바닥에 가시가 더 아파요. 당장은 그러니까 상담은 내 손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는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다 그래서 소홀히하지 마시고 이거 가시가 박혔는데 이거 병원 가긴 그렇고 나 혼자 하기는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딱 그런 고민들을 여기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 가시들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문의가 또 많이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신부님 계신 데가 어디냐. 신부님 계신 데라고만 해도 막 아주 뭐라 그러나 아주 이제 의존하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소는 명동에 있는 가톨릭 회관 안에 있습니다. 요새 또 참 갈피를 못 잡겠는 것이 우리가 러시아 편에 서야 되나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 되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또 러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몇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고 또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 불쌍해서 어떡하느냐 이거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느 쪽에 한쪽 편을 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저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교황님 때문에요. 교황님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게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를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마크 협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러시아는 푸틴의 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어요. 러시아 정교회 신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네네. 국민의 9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교회 대주교니까 푸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종교의 지도자들끼리 네. 평화 협상을 갖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대주교도 푸틴에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병에 효자 없잖아요. 네, 긴 전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다 돌아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푸틴도 더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나 푸틴이나 양쪽 다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막판에 이렇게 얻어낼 거 다 얻어내는가 이제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교황의 평화협상 조건을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뺏긴 거 더 많다라고. 네네. 그래서 지금 둘이서 이렇게 기싸움 벌이고 있는데 어쨌건 전쟁이 더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 평화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핵무기 하나씩은 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폐기했다고요. 네네네. 그러자마자 러시아가 또 그래서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자국 군대가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군대가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돼서 유럽 각국들이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이룬다는 게 이게 그냥 뭐 서로 만나서 술 한잔하고 되는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상황만 닥치면은 바로 전시 상황으로 전 세계가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거기에 마음을 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니들하고 싸우기 싫어. 나는 무기 다 버릴게. 그랬어요. 그 주워 먹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내놓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같이 된다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알려주고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사이에 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맥모닝 상담소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혹시 이제 손가락에 가시 정도가 있어서 정말 이게 정말 내 마음도 아프게 하고 내 삶의 질도 떨어진다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보실 수 있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이냐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유튜브를 다 보지 못해서 그런가 신부님들이 다 그러신가 신부님 연세를 짐작 못하겠습니다. 공개를 하시려면 네, 만 69세입니다.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동안 69세인 거 아니신가? 예. 사람들에게는 일정량의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신부님은 아내도 자식도 없으신데 무슨 걱정을 하고 사시나요? 세계 평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저희는 뭐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커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죠. 네.
걱정하다 가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지나가면 다른 걱정하느라 앞에 걱정을 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직장, 결혼 생활을 하며 느끼는 것은 인생은 만났다가 헤어짐의 연속 같습니다. 아유, 뭐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헤어짐은 만날 상황이 아니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혹은 생각이 달라 불편해져서 또 이제껏 모르던 나쁜 점이 드러나서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기타 등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끊었더군요. 시댁이나 친정관계도 끊어지는 사람이 생기고요. 인생이 사람으로 기쁘기도 하죠. 꽃처럼 환해지고 즐겁기도 하고요. 가차없이 끊고 나면 참 씁쓸해지고 저에 대해서도 환멸감이 생깁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줘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우울해집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문장이 굉장히 시적이죠. 네. 예. 다 맞는 얘기인데 왠지 정말 참 향기가 있는 글이에요. 네. 예, 글을 잘 쓰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관계를 끊었는데 감정이 상해서 끊었다 그랬어요. 왜요? 라고 묻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감정이 상해졌을까?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달라서 그랬을까? 또 나를 해코지해서 그랬다고.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근데 많지 않아요? 저희는 뭐 금방금방 어떤 상황이 떠오르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짧게 보면은 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상황에 대한 설명 전체를 듣고 나야지 이제 판단이 올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는 내가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서 관계를 끊었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궁금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네. 어쨌건 왜 그랬을까가 궁금하고. 근데 자매님이 결국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그렇지. 이래서 싫고.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요. 끊었어요. 결과가 어떤 거예요? 씁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자기에 대한 환멸감이 생긴다 그래요? 네네네. 그건 왜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는 걸 선택을 했는데 왜 자기 환멸감이 생겼을까요? 왜 그 사람하고 왜 잘 지냈던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인내심이 없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이랬을까 뭐 그런 네. 느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를 오래 가지 못하고 네, 그런 마음도 있을 끊을까? 거고요. 예. 나는 왜 이러지? 하는 끊고 나면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진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랬다가 또 끊고 또 빠지고 이거를 지금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존감이 낮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흉을 봐도 뭐 그러니 그러고 감정을 상하게 해도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자존감이 낮다는 건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다는 거는 내가 온몸이 다 지금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누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몸소리 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예민한 상태에 빠졌을까? 그렇게 예민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지 않고 환멸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한 번 자기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사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지금 이 자민이 갖고 있는 문제는 관계를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자기 혐오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혐오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밖으로 투사가 돼서 혐오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정적 투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것도 시적이고 지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은 그냥 상담이 아니고 네. 심리 분석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자기 분석. 그러니까 지지나 격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좀 해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다 끊고 나니까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으면 끊는다라는 이 법칙은 굉장히 유아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거는 끊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는 거죠. 싫으면은 네네. 안 만나고 거리를 뒀다가 네. 또 어떤 때는 또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밀당인가요? 밀당이죠, 일종의 밀당인데 제가 분당 사목을 해도 그렇거든요. 분당 사목을 할 때도 신자분들하고 항상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리를 뒀다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끊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좀 피곤하다. 그러면 네네.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당 신부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신자 1선, 2선, 3선 이렇게. 네네네. 그 신기하게 신자분들도 자기 위치에서 안 넘어와요. 그렇죠. 그냥 분당 신부들하고 밥 먹고 노는 어렵죠. 신자들 그룹이 있고 네네네.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셨어 인사하는 그룹이 있고 네네. 저 멀리서 바라보고 가는 그룹이 있는데 네네. 그 위치를 안 넘어오더라고요. 어. 그 너무 신기하죠? 네. 근데 어쨌건 분당 신부들은 이렇게 신자분들을 그렇게 보면서 저 멀리까지 보고 있어요. 절대로 본당 밖으로 내보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네.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일을 벌리면 그때는 이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죠. 예.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밀당의 그 기술이라는 것이 삶에서나 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사는데 내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좋아도 하고 미워도 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사람의 숫자가 수천 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예요. 그렇겠죠. 저 사람은 정말 좋아. 그런 사람들도 수천 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감정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럼요. 근데 그 소수인 사람들을 끊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외롭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매님이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이라는 거는 나하고 감정적인 얽힘 있는 사람들,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리고 일단 그 사람하고 한 번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시거든요. 아유, 스쳐 지나가면 끝이죠. 그냥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나고 그러면 인연인데 그렇게 인연이 생긴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그걸 다 끊어버리게 되면은 끊으면 새로운 관계가 생기냐면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관계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는 젊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그럴지 몰라도 나이 드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들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그냥 싫으면은 잠깐 거리 뒀다가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초지일가 나네요. 변덕스럽게 이룰 수 없거든요. 이럴 데 없거든요. 또 기분이 좋아지면 또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렇게 사셔야지. 그게 밀당이에요. 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그냥 이게 고민거리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가차없이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럼요. 거리를 둔다는 거는 이 나뭇가지 끊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는 감정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감정 교류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큰 해를 끼쳤다 그러면 모를까.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면은 그냥 기분 나쁠 때 안 만나고 기분 좋으면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너무 칼같이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대인관계를 칼같이 자르는 사람들이 자해행위를 많이 해요. 네. 자기가 합멸한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게 자해행위예요. 네. 자기를 칼같이 자르는 사람들이 다른 관계도 칼같이 잘라요. 자매님은 다른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보다 내가 나를 자해하는 것부터 멈추셔야 돼요. 네. 오늘 맥모닝이 아니라 홍보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관계를 이런 식으로 관계 유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받고 교정을 하셔야 돼요. 네. 저기 오래간만에 부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맥모닝 상담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의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